반갑습니다. 자, 10일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포부로 이제 드디어 들어왔는데, 자, 이제 3단원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세포흡이나 광합성 과정은 이게 이제 생화학의 분야거든요. 근데 생화학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의 과정을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뭐 세포분 뭐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물론 이제 산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 단계가 걸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단계에서 나오는 중간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했고, 여러분들 선배들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 전보다는. 물론 이제 여기 생략된 거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네,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정기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암기를 하면 사실 이 단원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요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포호흡과 더불어서 광합성 같이 얘기하는데, 왜 이걸 같이 얘기하냐라고 보면, 생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 영양소를 얻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는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물론 에너지가 있는 물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물질이 물론 이제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있었다, 뭐 무슨 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명체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무기물을 가지고, 그죠?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 즉 화학 에너지를 가진 물질, 화학 에너지를 가진 이, 사실 포도당이죠. 포도당으로 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광합성이 되는 거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그럼 이걸로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유기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또 다른 유기물이 바로 ATP입니다. ATP. 이것도 화학 에너지죠. ATP는 뭐 앞에서도 뭐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기물을 분해해서 또 다른 화학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게 이제 세포 호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울 과정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어차피 이것도 화학 에너지고 화학 에너지인데 왜 굳이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ATP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 생명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의 어떤 어, 기계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포 결과 그냥 열 에너지가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 ATP를 가지고 다시 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해요. 추울 때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반딧불 같은 일부 동물에서는 뭐 빛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빛 에너지를, 이 ATP를 가지고, 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기뱀장어나 뭐 전기가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또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형태가 ATP인데, 포도당은 그러면 그런 형태를 못 쓰냐?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 포도당이지 않습니까? 포도당을 ATP로 바꾸는 이유는, 포도당은 큰 단위의 어떤 화폐예요. 큰 단위 화폐.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5만 원권은 좀 그렇고,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이제 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표를 나가서 편하게 써라. 100만 원짜리 수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밖에 나가서 쓴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10만 원짜리는 쓴 적이 있었는데 100만 원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도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막 어디 뭐 편의점에서 쓴다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 ATP는 뭐냐면 만 원짜리 작은 단위의 화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를 뭐 지폐와 동전 뭐 이렇게 제가 뭐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얘를 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지폐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게, 물론 지금은 이제 현금을 많이 안 쓰는 시대이지만 현금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100만 원짜리 수표보다는 1만 원짜리 지폐 100개가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TP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포도당을 이제 ATP로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세포호흡이라고 했는데, 세포호흡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ATP를 근데 합성하는 건 동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 세포호흡은 이화냐 동화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세포호흡의 그 화학식을 한번 써볼게요. 화학 반응식을. C6H12O6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합성은 반대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 이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포도당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비대에너지를 넣는데 또 여기도 ATP가 나오네요. 그죠? 광합성에도 사실은 ATP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광합성도 생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생체에서 에너지를 쓰려면 비대에너지를 직접 쓴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비대에너지 가지고 ATP 만들어서 그 ATP 가지고 사실 광합성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광합성 할 때 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분해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산소거든요. 그리고 6개의 물 분자가 또 들어갑니다. 6개 산소 분자가 들어가고 6개 물 분자가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생략하고 얘기하기도 해요. 예.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가 되면 6개의 CO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물 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물 분자가 들어와서 12개가 나오니까 이걸 안 써주고 그냥 6H2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죠. 예,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이런지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ATP가 나오는데, 자, 32ATP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세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교과서는 좀 바뀌었어요. 32개의 ATP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2개 ATP는 포도당 1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뭐 화학을 안 배우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2학년 때 이제 화학을 배우셨을 걸로 보고, 여기 얘가 이제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얘 1몰이, 그러니까 이게 1몰당 포도당 1몰당 만들어지는 ATP가 32ATP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ATP 얘기를 잠깐 좀 다시 한번 하자면,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죠. 그래서 그 아데노신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데노신 한글로 하면 3인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데노신 뭐냐? 아데닌하고 리보스 당이 붙은 게 아데노신이죠. 리보스는 RNA의 이제 당이죠.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당하고, 염기하고, 그 다음에 RNA에 있는 리보스, 여기에 인산기가 3개 붙은 건데, 보통 표현할 때, 지난번에 뭐죠?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 할 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인산기가 하나 붙으면은 요건 이제 AMP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고 두 개 붙으면은 이렇게 ADP 다이포스페이트에서 다이포스페이트 세 개 붙으면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물결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물결 표시가 뭐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 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만들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고에너지. 그럼 이걸 끊는 순간에 여기서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어느 정도 에너지가 튀어나오냐면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튀어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1몰 기준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워낙 이제 이 ATP도 이제 분자니까 ATP 분자나 여기 이제 포도당 분자나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1몰당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TP를 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ADP의 인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기인산, 무기인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I를 붙이는 것도 무기인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P의 인산기, 그러니까 ADP가 이거잖아요. 여기 인산기 하나 더 붙으면 A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ATP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인산화라고 얘기합니다. 인산화. 자, 인산화라는 말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 인산기가 붙으면 인산화구나. 그러면 ATP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모든 인산화가 다 그럼 ATP 만들어내는 인산화. 그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최소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에서의 인산화는 ATP 만들어내는 인산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인산하면 그냥 ATP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세포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죠.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물론 이제 진핵세포를 기준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모든 세포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ATP가 기본적인 에너지 단위예요. 얘는 이제 염록체죠. 자, 요 구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둘 다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막. 그러니까 바깥에 외막과 이쪽이 외막이죠. 안쪽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꾸불꾸불한 내막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러니까 외막이 있고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이너 멤브레인이 있는데 조금 이 미토콘드리아랑 다른 게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안에 또 다른 막이 이렇게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틸라코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쌓은 듯한 구조죠. 이 동전을 쌓는 것을 그라나라고 하고요. 그라나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 동전을 틸라코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막 구조입니다. 예, 이렇게 다 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다 막입니다. 막. 근데 이 막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나중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포흡을 보니까 요거 좀 미토콘드리아 구조부터 보면 크리스타 구조는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꾸불꾸불한 이 내막을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 내막 안에 이 공간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기질 매트리스죠. 근데 이 기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질이라는 용어가 또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매트릭스랑 서브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글자지만 이렇게 한자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한자를 읽은 한글로 표현하자면 똑같은 그러니까 동의어가 되거든요. 소리만 같은. 그래서 여기서의 기질은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차 있는 물질이 차 있는 이 공간을 갖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질 안에는 DNA와 자체 DNA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동그란 거 여기 다 DNA죠. 그 다음에 리보솜이 들어있고 여러 효소들도 들어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염록체의 기질을 스트로마라고 하고 이 스트로마에도 역시 DNA와 리보솜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전달 넘겨서 이제 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크리스타 구조, 이 꾸불꾸불한 요 안쪽에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게 이제 내막이잖아요. 크리스타. 이 내막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전자전달계가 있어요. 아, 전자전달계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전자전달계가 아직은 뭔지 몰라도 되는데 그림 먼저 쭉쭉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보시면 아우터 멤브레인이라고 되고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너 멤브레인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매트릭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가 기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타 하면은 이렇게 외막이 있고 이 안에 꾸불꾸불한 구조 있지 않습니까? 꾸불꾸불한 이 막, 이게 바로 요 막이고 요거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해가지고 요거는 막 사이 이 공간이라고요. 막과 막 사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이라서 막 사이 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껴있는 이거 이제 막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보면 수소 이온이 있고 여기 산소가 있고 NADH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전자전달계예요. 이런 것들이 전자전달계라고 하고 얘가 이제 ATP 합성 효소입니다. 이거는 엽록체에도 있어요. 그래서 클로로플라스트가 엽록체입니다. 엽록체의 기질이 스트로마야, 스트로마. 그 다음에 여기 틸라코이드 루멘이라고 하는데 루멘이라는 건 이제 한자적으로 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 이런 뜻이에요. 빈 공간. 그러니까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동전 쌓은 듯한. 그래서 여기가 틸라코이드 루멘이에요. 그래서 이 막이 지금 얘예요. 얘네들이요. 그 막에 껴있는 얘네들, 이 단백질 복합체들이죠. 얘네들이 전자전달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림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전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된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얘네들이 전자가 막 이동해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세포흡은 C6H12O6 이렇게 돼 있고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지 않습니까? 6개의 산소, 6개의 물 분자 들어가서 6개 CO2랑 6개 H2O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2개 ATP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건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이게 아주 쉬운 얘기지만 포도당이 산소가 붙잖아요. 산소가 붙는 어떤 물질에 산소가 붙으면 이게 산화된다라고 얘기하죠. 산소가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래서 포도당에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산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실제로 정말 그럼 산소만 개입하냐? 그게 아니죠.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죠. 그죠? 자, 그러면 누군가는 환원이 돼야 되죠. 누가 환원됐습니까? 이 산소가 환원이 된 거죠. 산소가 물로 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원이라고 하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도 하는데 전자를 얻으면은 이걸 환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얻는 것도 환원이라고 합니다. 수소를 얻는 것도. 왜 수소를 얻는 것도 환원이냐면 이거는 이제 화학을 배웠어도 수소의 관점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세포호흡을 할 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근데 화학 결합이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의 이동이 있다는 건 뭐냐면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붙고 하면서 에너지의 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화학 반응에서의 화학 결합의 어떤 그 변화는 전자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 핵은 변하지 않잖아요. 원자 핵이 변하는 반응으로 가면은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거는 화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의 영역을 넘어서면 생화학의 영역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체 안에서는 핵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무슨 방사선을 쏘이거나 이런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가 관여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전자가 관여하는 반응인데 어떻게 에너지의 이동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자가 에너지가 높으면 돼. 에너지가
전자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전자의 에너지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컸어요. 전자의 에너지가. 근데 전자의 에너지가 낮았어요. 그럼 그만큼 에너지는 방출되고, 반대로 낮은 에너지의 전자를 갖고 있던 게 높은 에너지의 전자, 에너지 준이라고 하죠. 이런 걸.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의 관점에서 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생화학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들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 ATP를 만드는 게 그 전자 이동에 의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이게 전자의 전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높이 차이를 좀 둬요. 여기 에너지 이 전자라고, 이게 이 전자죠, 여러분들. 얘는 좀 높은 데 있는데 지금 보면 얘네들은 좀 낮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좀 두꺼운 걸로 좀 이렇게 가요. 전반적인 흐름이 전자가 이렇게 가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고에너지의 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너지의 전자로 바뀌는 거야. 저에너지 전자란 말은 잘 안 쓰는데 고에너지 전자가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 방출되는 에너지, 다시 근데 여기서 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거든요. 이건 이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고에너지 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뭘 만드냐면, ATP를 만드는 거야. 그 에너지 가지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전자가 잘 안 그려졌는데, 요거부터 좀 얘기하자면, 미리 광합성 부분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뭘 했냐면, 수소이온을 이쪽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켰어요. 수소이온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이 에너지, 고에너지 전자가 이동하면서, 수소를 이쪽으로 이동시켰단 말이에요. 수소가 이쪽이 고농도가 된 거예요. 수소 이온이죠, 정확하게는. 고농도로 만들었으니까 저농도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ATP가 만들어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물레방아가 돌잖아요. 이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ATP 신세시스 했는데 ATP 합성 요소가 작동하면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이 수소가 나가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걸 화학적 삼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반적인 개요를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수소 이온을 여기다가 이제 이동시켰잖아요. 그게 다 전자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전자 이동에 의해서. 그럼 그 전자의 이동 때문에 수소 이온을 여기다가 고농도로 만들어주면 이 ATP 합성 요소가 전자 이동, 수소 이온의 이동 통로거든요. 그럼 얘가 저농도로 이동하면서 이때 ATP를 합성해내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이게 전반적인 개요인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숫자를 외우고 뭐 해당 작용 이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에 이동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좀 개요를 얘기하자. 오늘은 좀 개요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세포의 전반적인 개요는 이래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해당 작용이 일어납니다. 해당 작용. 해당 작용은 당을 분해한다라는 건데, 포도당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당이 있으면 이걸 딱 정말 이걸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바로 이걸 딱 써서 ATP를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크기가 커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포 막까지는 얘가 들어왔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쪼개줘야 돼요. 이 포도당을 쪼개줘야 되는데 그냥 둘로 쪼개주는데, 단순히 둘로 쪼개주면 C3, H6O3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젖산이라고 해요. 젖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젖산 두 개로 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발효라고 하죠. 주로 이제 산소 없이 일어나는 어떤 이 세포호흡을 발효라고 하는데, 발효도 이제 배웁니다. 뒤에 가서. 사람도 일어나요. 발효는 뭐 어떤 뭐라고 볼까요? 그 발효시키는 미생물만 생각하는데, 효모와 같은 미생물만 생각하는데 사람도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근육세포에서 이 젖산 발효가 일어나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쓸 때는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젖산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젖산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때는 이 젖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생겨요. C3H4O3. 요거를 피로부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학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피로부산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해당 과정이, 사실 피로부산으로 이제 나누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눠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는 피로부산으로 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피로부산을 만드는 해당 과정, 전반적인 개요를 얘기하고 먼저 할게요. 자, 이 해당 작용이 있는데,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당 작용은 아주 간단하게 포도당을 2개, 근데 얘는 C가 6개짜리죠. 2개 피로부산을 못 외우면 그냥 C 3개짜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CA 회로가 있는데, TCA 회로. 근데 TCA 회로 전에 사실은 피로부산의 산화와 함께 세트로 얘기할게요. TCA 회로. TCA 회로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 세트로 얘기해야 되니까 TCA 회로. TCA 회로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2개의 피로부산이 뭐 아세틸코일을 거쳐서 6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중요한데, 산화적 인산화. 굉장히 중요해요. 산화적 인산화.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전달계. 아까 말했던 전자전달계. 그 다음에 화학적 삼투. 네. 이렇게만 그냥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여긴 기질에서 일어나요. 매트릭스에서.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NADH. 사실은 NADH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NADH2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게 NAD가 탈수소 작용을 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조효소죠, 정확하게는. 탈수소 반응을 하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를 좀 나누면, 이 2개 중에 하나는 전자를,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NAD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만들면 이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놓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전자 하나를 얘가 가져갑니다. 그럼 뭐가 돼요? NAD가 되죠? 그 다음에 얘도 가져가요. 그럼 뭐가 돼요? NADH가 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남죠. 예. 사실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이게 더 정확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교과서나 아니면은 이제 책에서도 그냥 NADH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NADH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제로 NADH가 얘랑 NAD 플러스가 얘랑 만나서, 이거랑 만나서 NADH랑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그냥 제가 이렇게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쓰더라도 좀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원래 저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세포호흡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는 게 세포호흡 과정인데 지금 제가 이거 얘기 안 했군요. 이 NADH가 상당히 중요한데 얘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ATP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 이거 넘겨서 볼게요. 그러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 이게 해당 작용이거든요. 해당 작용. 여기 보면 사이토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두 개의 피루부산을 만드는데 이때 두 개의 ATP가 나온 거 맞습니다. 이게 최근의 그림이 아니라서 옛날 그림이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은 교과서에서는 이게 28 ATP로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배웠습니다. 32 ATP로.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세포마다 조금 달라요. 네. 자, 그래서 피루부산이 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피루베이트 옥시데이션 하는 게 피루부산의 산화가 된다는 거죠. 크랩스 사이클이 바로 TCA 회로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크랩스 회로나 뭐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NADH를 그려놓잖아요, 그죠? NADH, FADH2는 또 뭐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조소예요. 그러면 여기 NADH가 이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 뭐 이 TCA 회로도 거쳐서 여기서도 또 NADH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전자전달기로 갖고 가서 산화적 인산화, 그러니까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많은 양의 ATP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기껏 해봐야 두 개밖에 안 만들잖아요. 여기서 많은 양의 ATP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mon in aerobic and anaerobic respirati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포호흡이에요. 리스퍼레이션은 그냥 호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포호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소가 있는 상황 그리고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해당 작용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없어도 세포호흡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젖산발이요, 그죠? 이 피루부산 대신 젖산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 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산소가 없으면 어디까지 일어나면 해당 작용만 일어나요. 산소가 있어야 이 피루부산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산화적 인산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산소가 필요한 건 산화적 인산화에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산소가 없으면 왜 일로 들어가지 못할까 보면 산소가 있어야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고 산화적 인산화가 있어야만 이 TCA 회로에서 나오는 이 NADH, FADH2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NADH, FADH2를 여기다가 주면 아까 거기 전자전달기 나왔나요? 네, 여기 나왔네요. 이거를 주면 얘가 뭘로 바뀌면 다시 NAD 플러스로 바뀌어요. NAD 플러스. 그러니까 처음에 NAD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어디 있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로 만들어서 이걸로 다시 돌려보내야 다시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계속 가역적 반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산소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이 재료 NAD 플러스 FAD 이거를 다시 공급해줘야 얘네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끊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happens only. 그러니까 이 일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만 일어나냐면 aerobic respiration.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산소 호흡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산소 호흡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이 이 해당 작용은 무산소 호흡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낮죠. 여기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만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지금 오늘 해당 작용까지는 다 못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뭐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분해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당 그 하나가 아니라 항상 1몰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1몰을 분해하면 요거 1몰을 분해하면 얼마 에너지가 나오냐면 실제로 한 686kcal 정도 나옵니다. 예, 1몰당. 근데 그 ATP를 만들잖아요. 근데 ATP가 아까 보면 여기 28 두 개니까 총 몇 개냐면 32 ATP가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당 1몰을 했을 때 그러면 32 ATP인데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ATP 이것도 1몰 기준이에요. ATP를 ADP로 나누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7.3kcal가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7.3kcal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가지고 32 ATP를 만들려면 이거 여기다 7.3을 곱하잖아요. 이만큼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치고 칼로리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686kcal만큼의 에너지를 포도당 1몰을 분해했을 때 이만큼 얻었어요. 그 중에서 32 곱하기 7.3kcal 여기도 kcal로 쓸게요. kcal 대충 써도 이해해 주세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ATP 쓰는데 막 ATP를 만드는데 요 정도 686 중에서 이만큼을 쓴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 계산해보진 않았는데 그 결과치만 알고 있어요.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얼마인지. 그러면 7.3 곱하기 32 하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233.6이네요. 이거를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효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about 한 34%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나누기 686 해보니까 34.0524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할 때 여기 지우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에 34% 정도는 ATP를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66% 정도는 다 뭘로 나오냐면 열 에너지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ATP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34%만 에너지 효율이 나오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건 많이 비교하는 게 기계랑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럼 기계랑 많이 비교하는데 기계의 효율은 어떠냐? 뭐 디젤 엔진 그 자동차의 디젤 엔진의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 한 24%, 25%, 뭐 30%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막 30% 넘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예,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면 그 해당 작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 해당 작용 이게 이제 첫 번째 세포흡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해당 작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도당을 뭘로 분해하는 거예요? 네,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자, 화학식을 좀 외우세요. C6H12O6고 피로부산은 C3H4O3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네, 두 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게 쓸 때는 이렇게 둬서 이 ATP가 들어가서 이 ATP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인산기가 뭐 붙는 것까지 있는 건데 그냥 제가 다 생략하고 다시 한번 쓰면 두 개의 ATP가 나온다.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건 다 쓸게요. 두 개의 NAD 플러스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그냥 두 개 NADH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쓸게요. 두 개 NADH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이 해당 작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건 아니거든요. 인산화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ATP가 만들어지죠. ATP가 두 개 만들어집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는 ATP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NADH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만드는 거를 탈수소 반응이라고 할게요. 탈수소 반응,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탈수소 효소가 반응해서 이 NADH가 만드는 거예요. 탈수소라고 했는데 이게 왜 탈수소냐라고 하면 이 포도당에 있는 수소를 떼준 거예요. 실제로 포도당은 둘로 나누면 C3H6O3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두 개가 사라졌죠. 얘네들이 가져간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 작용도 이제 좀 해당 작용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용은 사실 지금 많이 이제 좀 줄었어요. 그 내용,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생략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일단 생략 안 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포도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G가 6개짜리.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포도당이 처음에 이렇게 있고 이 포도당을 자, 이거 몇 개 복사를 해 놓읍시다. 복사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두 개 해볼게요. 자, 포도당이에요. 아이고, 포도당을 뭘로 만드냐면 해당 작용입니다. 이게 포도당 1인산, 포도당 1인산 이런 게 있어요. 1인산이 있어요. 여기에 인산기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인산기. 그리고 과당 1인산으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는 다 과당 1인산만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포도당과 과당은 화학식이 똑같습니다. 이성질체라고 해서 아이소머라고 해가지고 구조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도 C6H12O6고 과당도 똑같아요. 근데 구조만 다른 거, 구조.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뭐 이거 이성질화 효소 우리 배웠었죠? 이성질화 효소가 구조만 바꾸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과당을 보세요. 이게 C가 6개짜리 아닙니까? 이거를 여기다 밑에다 할게요. 얘를 분해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C가 3개짜리로 분해를 해요. 그럼 여기 요거 하나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여기에 자, 과당 1인산에서 과당 2인산으로 바꿔줍니다. 과당 2인산.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인산이 붙었잖아요. 다 인산기가 이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산기 어디서 갖고 오냐? ATP에서 갖고 와요. 이거를 ATP로 만들고 여기서 튀어나온 인산기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 두 개가 됐으니까 여기도 또 붙이겠죠. ATP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ATP가 사용이 된 거예요. 소모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투자기라고 해요.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써요.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ATP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ATP부터 소모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 과당 인산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탄소 3개짜리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것도 좀 복사를 해 놓을게요. 붙여넣기. 네. 미리 좀, 네. 제가 좀 해 놓을게요. 네. 네. 뭐,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의 이름은 뭔지 몰라야 됩니다. PG, AL,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옛날에는 이걸 G3P 이렇게도 불렀어요. 옛날에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 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아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게, 왜냐면 이게 그 과음성 할 때 또 나옵니다. 과음성 할 때. 그러니까 G3P가 사실은 이름으로는 더 좀 이해가 쉬워요. 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뭐 이렇게 부릅니다. 3포스페이트, 그러니까 3인산, 그러니까 이때 3인산이라는 거는 인산이 3개 붙은 게 아니라 그 3번탄소에 붙었다고 그래서 이제 3인산이고, 트리포스페이트가 아니라 3입니다. 3. 3. 예, 트리가 아니라 3예요. 3.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탄소의 번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어서 가보면,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둘로 나눴단 말이야. 둘로 나누고 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PGAL에서 DPGA가 돼요. 예. 뭐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PGA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 돼, 사실. 그냥 이게 그냥 과당 2인상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과정은 알아야 된다면서 제가 다 써줘서 죄송한데, 포도당에서 과당 2인상이 되면서 ATP를 2개 사용했구나. 요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PGAL도 몰라도 되고요. 뭐 DPGA 뭐 얘도 이제 뚜껑 올려두면 PG DP 네 DPG, 여러분들 선배들도 엄청 외웠습니다. 얘는 3PG라고요. 이거 다 저기 과학사 할 때, 켈빈 헐 할 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선 피로부산이, 이게 최종적으로 피로부산만 알면 돼요. 과당 2인산에서 뭐 이렇게 쪼개진 다음에 피로부산이 됐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 DP라고 돼 있잖아요. DP.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P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요. 여기 인산기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산기. 그럼 여기다 ATP를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피로부산은 인산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왔잖아요. DP인데 P로 바뀌었잖아요. P입니다. 인산기가 다이포스페이트, 이때는 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 2가 아니라 3, 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때는 ADP가 인산기를 하나 받아서 ATP가 돼요. ATP 하나 나왔죠. ADP가 여기서도 ATP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피로부산 할 때도 ADP가 ATP가 돼요. 여기도 ADP가 ATP가 됩니다. 이게 되셨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TP가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4ATP를 얻는 거죠. 생성된 거죠. 에너지를 회수하는 식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개를 잃었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2개 ATP를 얻은 것과 다름없죠. 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NAD 플러스가 NADH가 됩니다. NAD 플러스가 NADH가 돼요. 진짜 뭐 H2라고 써도 됩니다. 예,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이제 A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 AL이 알데하이드라는 뜻이에요. 알데하이드는 화학을 뭐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하면은 여기 H에다가 뭐 COH, 이게 알데하이드이거든요. CHO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에시드는 주로 카르복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알데하이드기에서 에시드가 됐어요. 에시드가 됐어. 그러면 산소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이게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산화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었다, 수소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데하이드가 얘가 되려면 산화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소를 잃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전자도 이동해요. 그러면 수소를 누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얘가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한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이 과정에서 두 개의 NADH2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NADH라고 써도 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전자전달기에서 쓰인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긴 어떤 효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기질이 있어. 기질은 뭔지 아시죠? 이때 기질은 매트릭스가 아니라 substrate, 그러니까 효소와 붙는 반응물이죠. 얘가 인산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ADP가 여기 있는데 이걸 여기다 붙여주는 거야. 이걸 잘라주는 효소죠. 그러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효소가 ADP를 ATP로 바꿔주는 거예요. ADP를 ATP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질에 있는 인산을 떼다가 ATP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지는 ATP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두 개 ATP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ADP가 관여한다기보다는 이때 산화되면서 부수적인 과정으로 인산기가 붙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